예, 2차 시에 이어서 기계안전공학 1주차 3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8쪽부터 시작합니다. 산업재해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업 현장에서 이 재해는 작업자의 불안전한 상태 그리고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데요. 산업 현장에서 이 산업재해 발생 원인인 불안전한 상태가 왜 존재하고 그리고 불안전한 행동을 왜 하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적 해결 방안을 이제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고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대책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과 그리고 간접적인 원인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직접적인 원인은 크게 물적인 요인과 그리고 인적인 요인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적인 요인은 말 그대로 기기 자체 결함이라든가 아니면 방호 장치의 결함이라든가 또 복장 보호구의 결함이라든가 작업 장소, 환경 그리고 공정 이런 것의 결함이라든가 아니면 작업 안전 수칙이 부재하든가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물적 원인인데요. 이로 인해서 사고가 그러니까 재해가 발생하고요. 인적 요인은 사람에 관계된 거거든요. 위험한 장소에 접근하지 말라고 우리는 위험 보호구를 설치를 하는데 주로 가드 같은 경우죠. 여기에 접근을 한다든가 아니면 방호 장치 기능을 제거한다든가 요 얘기는 제가 끔찍한 이야기들을 또는 상황들을 실제 겪고 옆에서 보았는데 주로 방호 장치는 왜 기능을 제거하는고 하면 효율성이 떨어져요. 이 기능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 또 이 빨리빨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호 장치 기능을 꺼놓는 데거나 아예 제거를 해버리고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요. 그 다음 운전 중에 기계 장치를 손질을 한다든가 큰일 날 일이죠. 그리고 자세가 불안전한다든가 아니면 동작이 불안정하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작업자가 행하는 행위들이잖아요. 그래서 요건 합쳐서 이런 것들을 인적 요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해 산업재해의 직접적인 그 원인을 물적 요인과 그리고 인적 요인으로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요 직접 요인인 물적 요인 그리고 인적 요인, 물적인 건 불안전한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인적 요인은 불안전한 행동이 될 건데요.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적 요인은 말 그대로 여기 방호장치, 결함, 복장 보호구 그리고 어떤 물질 자체의 결함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기계 배치, 작업 장소 이런데 결함 그 다음 환경적인 게 또 있겠죠. 조명이 부적정해 좀 밝아야 되는데 조도가 너무 낮다든가 아니면 온도, 습도
그리고 배기 상태. 또 하나 있겠죠. 여기 뭐죠? 기계가 구동이 될 때 뭐가 발산하죠? 소음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의 결함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기한 것들은 작업의 환경의 문제였고, 이번에는 생산 공정의 결함,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생산 공정에서 뭐를 설치하잖아요?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든가, 그렇죠? 여기는 기계장치가 부적절하든가, 아니면 공구나 사용하는 용구들이 부적절하든가, 그렇죠? 또 하나, 작업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든가, 이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생산 공정에서 결함들이죠. 얘들은 다 물적 원인들이고요. 인적인 건 앞에서 설명 다 드린 대로 우리 작업자가 행하는 행위죠. 그래서 위험한 장소에 접근하지 말아야 되는데 접근한다든가, 그 안전장치가 있는데 그의 기능을 제거한다든가, 아니면 사용을 잘못해요. 뭐 보호구 사용을 잘못한다든가, 아니면 기구를 잘못 운전한다든가, 아니면 접촉 또는 불안정한 속도 조작 뭐 이런 게 있다든가,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부주의한다든가, 또 어떤 불안전한 상태를 방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위로 일어나는 것들이어서 모두가 다 인적 원인들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간접적인 원인을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적인 원인은 한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기술적인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관리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인간적인 요인이 있을 건데요. 이들을, 그러니까 간접적인 문제들을 이제 공학적, 규제적, 교육적 대책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적인 요인인데요. 이 기술적인 요인은요, 직접적인 그 물적 요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기술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장치, 기계, 어떤 건물, 얘들을 설계할 때, 이거는 설계잖아요. 기술적인 거잖아요. 그 후에 설계 단계를 지나서 운전 과정에서는 이제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보존을 해야 되겠잖아요. 이런 것들의 기술상의 미비에 의한 것들인데요. 자, 앞에서 바로 설명드린 대로 얘들은 직접적인 원인인 물적 요인하고 서로 상호적인 관계가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부적합한 작업 환경에서 전기나 아니면 용접 작업을 실시한다든가, 자, 이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그 주어진 환경에 관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적 요인이죠. 그리고 안전장치의 기능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안전장치를 임의로 제거해버려요.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전부 다 뭐가 되겠어요? 직접적인 원인 중에 물적 요인에 해당되는 것들이겠죠. 자, 그러면 대책은 뭐일까? 이 기술적 요인에 대한 공학적 대책, 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잠재 요인이 있을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기계를 설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장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잠재적인 요인들을
잘 검토해서 반응을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경험에 의해서도, 또 주로 어떤 경험이라는 게 사례죠. 사례로부터도 이제 배울 수 있는 것들이고, 여하이 이런 것들은 아 저 뭐죠? 기계 설계 제작 단계에서 다 반영되어야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례 얘기를 했는데, 이 사례로부터 우리가 어떤 절차를 배울 것이고, 또 점검으로부터, 안전 점검으로부터, 또는 예지 점검으로부터 이 위험 요인들을 예측을 하고, 그리고 이런 방지 대책들을 어떻게 해요? 기술적으로 이제 해결해서, 그렇죠? 얘들을 설계 단계부터 그 과정에 미리 집어넣어 반영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건 기술적인 것들이고요. 그 다음 이제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공학적인 대책으로 항상 우리가 안전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도 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설비는 어떻게 돼요? 노후화가 되면서 뭐 마모도 일어나고, 그쵸? 파손도 일어날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따라서 이런 시설들은 주기적으로, 아무리 안전 설계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보존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이 기계나 아니면 설비나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대책으로. 그 다음 이제 간접적인 요인에서 두 번째 관리적인 요인을 한번 살펴봐 보려고 해요. 두 번째 관리적인 요인에서 이제 안전에 대한 책임감 부족으로, 이 보통 그 큰 기업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있고 좀 이런 것들 잘 지키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소규모 기업에서는 좀 안전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죠. 이 안전에 대한 책임감 부족으로 이 작업 기준이 불명확해요. 또 점검 보전 제도가 온전히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즉 결함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사의 적성 배치,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근로 의욕에 침체가 생기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되겠어요? 관리상의 결함이 되겠죠. 자, 여기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안전 통로가 있어요. 그리고 안전 구역이 있어요. 여기에는 항상 뭐를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거리를 다니다 보면 거기 안전 표지판이 설치가 돼 있죠. 그 안전 표지판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접근을 하나요? 접근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이 표준 작업 기준에 포함되는 얘기인데요. 운행하는 지게차나 네미콘이나, 얘는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돼요? 차량의 속도를 규제를 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학교 근처 주변 도로를 우리가 속도 얼마로 가면 문제가 생기죠? 대략 한 30km per hour인가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창피한 얘기인데요. 따라서 이 관리적인 요인에 대한 규제책을 한번 살펴봐야 될 건데요. 이 규제 대책이라는 건, 사실은 규제라는 게 뭡니까? 이 우리가 설정한 안전 기준이 있으면 안전 기준에 따르지 않게 되면 그에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 기준을 따르게 하는 것들이 규제적 대책이 되겠죠. 이 규제라는 게 법률적인 것도 있겠지만, 안전 지침, 어떤 규격,
사내 작업 기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강제적인 것들이 있을 것이고 권고적인 것들이 있을 것이에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잘 운전하면서도 보셨을 거예요. 강제적인 것들은 법규로 의무화시켜져 있는 것들이죠. 권고적인 것들은 크게 불이익은 주지 않지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러한 작업 기준들이 되겠죠. 그래서 요 관리적인 요인에 대해서 대책으로는 요 여기 규제적 대책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인간적인 건데요. 세 번째 요인이 인간적인 요인이잖아요. 이 인간적인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인간적인 거니까 대책으로는 뭐가 따르겠어요? 이제 교육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죠. 자, 인간적인 요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간적인 것들은 태만이 있고 뭐 반항, 또 불만 이런 태도하고 그리고 불안, 외고집 이런 유전적인 성격의 문제,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 인간적인 요인에 중요한 것들이 지능적인 결함 그리고 이제 신체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신체적인 결함에는 뭐 몸이 안 좋아, 몸이 안 좋은 것들에는 두통이 있다든가 뭐 현기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 위에 뭐 간질, 병명이 안 좋네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질병,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시력이 안 좋아, 청각이 안 좋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체적인 결함들이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 이것 또한 뭐예요? 신체적 결함이잖아요. 이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 정말 큰 사고를 칩니다. 제가 2000년도네요. 2000년도가 아니라 1990년도 요때 일인데요. 이 수면 부족으로 작업하다가 크게 사고가 일어나는 것들을 실제로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살펴보았더니 전부 다 뭐예요? 인간 개인적인 것들이잖아요. 자, 이런 결함으로 인해서 그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어떤 거 있나 한번 볼까요? 판단을 잘 못해요. 또는 착각을 해요. 뭐 같은 얘기죠. 착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판단에 오류를 범한다거나,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는 이 신체적 결함 여기에 보면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지병, 아까 여기 지병은 질병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질병 중에서도 뭐가 있겠나요? 뭐 좀 간단한 것들이 아니라 좀 부르기가 그런데 뭐 간질 같은 거, 그 위에 또 다른 질병도 지병도 있지 않겠어요? 그다음 또 하나 우리가 그 불안한 상태가 되면 어떤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그것들이 이제 주로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오는 것들이잖아요. 여하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간적 요인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대한 대책을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교육적인 대책인데요. 자, 교육적인 대책으로 이제 안전교육과 훈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안전교육은요, 뭐라고 해야 되죠? 성인도 잘 안 지켜요. 성인이 돼서 교육을 시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몸에 배이게 하면 좋겠어요? 가정교육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학교 교육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 구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게 꼭 필요해요. 제가
외국의 기업체들을 많이 방문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 안전교육이 참 잘 돼 있던 데가 일본도 잘 돼 있었고요. 그다음 독일도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직장에서 그 교육 문제인데요. 직장에서 교육은 어떤 교육들이 있는가 하면 이 지식에 이 업무에 대한 거니까 그 지식에 대한 교육, 또 기능 교육, 그리고 여기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그 유전적인 것들, 성격상에 관계된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태도 교육, 그리고 안전하고 능률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안전 교육 이외에도 이런 이런 교육 이외에도 또 어떤 교육이 필요하냐면, 자, 뭐 교정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어 교육이 또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장치에 대한 교육도 있을 것이고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교육이 있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게 경각심을 주면서 인지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사고 사례죠. 그리고 인제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장비가 있으면 장비에 대한 적응 교육,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오래 근무하게 되면 승진을 하게 되죠. 또는 여러분들이 직장을 옮기게 되죠. 옮기게 되면 그럴 경우에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 직급에 그 환경에 맞는 직무 교육,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교육들은 전부 다 어디서 해요? 이제 직장에서 하는 것들이죠. 자, 여기 인간의 그 어떤 기본적인 안전 교육들은 어려서부터 어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의 교육 과정까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훈련하면 되겠지만, 직장에서 하는 교육들은 또 따로 직장에서 어 필요한 항목마다 철저하게 교육을 해야 되겠죠. 자, 됐나요? 이와 같이 교육적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다음 이제 그 재해라는 게, 한번 아까 제가 1차신가요? 아주 원시적인 그냥 극한 예를 들은 거예요. 기계 설비가 이렇게 대형화되고 산업화되기 시작한 것들은요, 언제부터였냐면 18세기 말일. 이때 18세기 말이면 한 1750년 이후겠죠. 이때 산업혁명도 일어나면서 이제 그 장치를 사용하려고, 기계나 장치, 설비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재해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근대에 이르러 이 장치나 기계나 설비가 고도화되죠. 예를 들어서 대형화된다든가 아니면 고압화된다든가, 그쵸? 압력이 높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고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든가, 여하이 중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환경들이 이제 자꾸 더 조성이 되게 되죠. 실제로 통계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통계 자료를 보니까 기준을 언제부터 잡아놨는가 하면 2018년 1월에서 6월 자료네요. 여기 보니까 구분을 해놨는데요. 쭉 그 어떤 재해 종류들이죠. 뭐 떨어진다거나 넘어진다거나 아니면 깔린다거나 부딪힌다거나, 뭐 좀 뭐가 있죠? 뭐 절단이나 배임이나 찔림, 화재, 폭발, 파열, 교통사고, 아니면 무리한 동작 등등, 이렇게 세세하게 구분을 해서 통계 자료를
만들어 놨네요. 자, 요 2018년 기준으로 그 전년 동기니까 얘는 언제가 되겠어요? 2017년? 2017년 언제부터? 1월부터 대략 6월까지가 되겠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이때는 재해자가 38,900명. 근데 1년 후에는 얼마로 늘어났어요? 총 42,000명, 대략 500명 정도가 늘어났네요. 그죠? 요 정도 늘어났고요. 사망자도 말 잘못했습니다. 여기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재해자가 늘어나는 게 3,900명, 대략 4,000명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사망자는 2018년도에 얼마였어요? 500명이었는데 그 전에는 490명. 그렇죠? 대략적으로 이와 같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떨어진 경우는 이렇게 살펴보니까 요 떨어진 경우도 얼마가 늘어났냐면 한 100여, 한 176명, 한 180명 가까이 늘었네요. 그리고 사망자 한번 보세요. 사망자는 좀 줄었네요. 그죠? 196명에서 얼마로? 173명으로 쭉 전반적인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 하여튼간 미소하지만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은 한 건이 늘어났잖아요. 이같이 미소하게 늘어난 것도 있지만 꽤 늘어난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다행히 점점 감소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만큼씩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감소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산업재해 현황을 그 1년에 걸쳐 비교를 해본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기계 설비별 위험성하고 방호 장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챕터예요. 자, 이것들은요, 기계 설비별 위험성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기계의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계별 위험성, 대표적인 위험성들이죠. 이 위험성들에 대한 방호 방법이 방호 장치를 설치하는 것들인데 어떤 방호 장치를 설치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은 어디에? 산업안전보건법에 그 기계 설비별 위험성 그리고 방호 장치의 종류에 대해서 유해 오염 기구를 중심으로 설비별로 이와 같이 기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프레스나 전단기 보시죠. 프레스 같은 거 사고가 어떻게 나요? 협착이죠. 협착. 그러려면 이 전단기나 프레스에서 협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니까 양수 조작식이나 광전자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이 위험 위치에 도착할 것 같으면 광전자식 센서가 인지를 해서 어떻게 해요? 작동을, 운전을 중지시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용접장치가 있는데요. 용접장치는 크게 가스 용접이 있을 것이고 전기 용접이 있겠죠. 자, 가스 용접에서는 위험성이라는 게 폭발일 거고 전기에서는 감전이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호장치에서 얘는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안전기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전기에서는 감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자동 전격 방지기 이런 것들이 방호장치로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크레인이나 아니면 승강기, 곤돌라, 리프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것들이 크레인일 거고, 그다음 뭐예요? 승강기겠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볼게요. 크레인은요, 요 낙하, 그죠? 그리고 붕괴, 뭐 협착. 자, 이 승강기 같은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이 승강기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은 그래도 지킨다고 하지만 이 화물을 이렇게 운반하는, 수직으로 운반하는 경우 있잖아요. 크레인 같은 것도 그렇고, 크레인 경우는 과부하하게 든다든가 이래하면 어떻게 돼요?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지, 그러한 장치가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낙하, 붕괴, 뭐 협착. 여러분들 승강기 같은 경우도 협착이 많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이 압력용기나 보일러 같은 경우 볼게요. 압력용기는요, 요 뒤편에서 다루겠지만 이제 고압가스나 아니면 에너지나 이런 관리 규정에, 법 규정 상세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과열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압력용기도 어떻게 돼요? 지나치게 설계 압력 이상이 되면 유해 물질이 폭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되겠죠. 그러면 압력을 컨트롤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닐리피 밸브, 안전 밸브, 요거 일정한 압력에 이르르면 어떻게 돼요? 이 밸브가 자동으로 열려서 어떻게 돼요? 압을 줄여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보일러 같은 경우도요. 그것뿐만 아니라 보일러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압력 스위치도 있어야 될 거고요. 여러분들 이 폭발하게 되면요, 그 위치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 폭발을 할 때 일어나는 진동파에 의한 것도 엄청나요. 그 주변에 이제 뭐 그 태워지는 거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폭발에 의한 진동파로 붕괴되는 것도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뒤편에서 또 다룰 장치인데요, 연삭기가 있는데요. 연삭기는 전부 다 뭐예요? 아주 미세하게 가공하는 것들이잖아요. 연삭 숫도를 이용하는 것들인데요. 얘들은 그 접촉을 한다거나 아니면 절삭된 칩이나 아니면 절삭된 칩보다 아주 작은 입자들이 어떻게 돼요? 날린다고요. 그걸 비례라고 하는데요. 이 접촉이나 비례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덮개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논로 같은 경우잖아요. 여기서 논로 하니까 어떤 논로냐면 여기 우리가 철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철판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인곳이 들어오면 고열 상태에서 논로로 얘들을 어떻게 해요? 이 압착을 시켜가면서 평판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이때 그 협착이 끼어들어서 협착이 일어난다든가 어떤 물림,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논로들은요, 그 논로가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뭐 이렇게 굴곡을 시킨다든가, 그러니까 밴딩 한다든가, 아니면 뭐를 또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뭐 어선에서 봐도 여러분들이 논로 같은 거 보잖아요. 하여튼간 많은 곳에서 이 논로가 쓰이는데 논로와 노을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걸 물림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면 협착도 일어나고 그리고 물림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이 위험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그러니까 논로가 있으면 논로 앞에서 뭐 30cm가 됐든 20cm가 됐든 아니면 5cm가 됐든 딱
우리 신체의 일부가 거기에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급정지시켜야 되겠죠. 그죠? 자,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게 심각한 그 재해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벨트가 물려서 동력을 전동하는 이런 풀리 같은데 제가 실제 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장갑을 다 끼고 그리 작업하다가 팔이 딸려가요. 그래서 큰 사고로 일어나요. 그걸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산업용 로봇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충격, 충돌 이런 것들이 이제 로봇이니까요. 이런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산업용 로봇 주변에는 방호 울타리를 반드시 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크레인 같은 경우도요. 항상 누가 주변에 있어요? 안전관리자가 주변에 있잖아요. 자, 과부하도 방지해야 되지만 또 크레인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면 얘가 회전 운동 하나요? 그래서 주변에 누가 있어요? 안전관리자가 있잖아요. 여기 펜스를 치지 못하니까 그래요. 펜스를 쳤을 경우에는 안전관리자가 멀리 있겠지만 펜스 같은 걸 치지 못하면 그 안전 에어리어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기계 설비별 이 위험성이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 위험성에 대처할 수 있는 방호 장치를 설비별로 이와 같이 기술을 다 해놓았고요.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주차 3교시 3차시 강의를 마치려고 하고요. 그리고 2주차에서는요. 다시 여러분들한테 강의 자료를 또 드릴 건데 이때 주제는 기계 오염 및 안전 조건인데요. 여기에서 주로 다루는 것들이 2주차에서는 우리 안전공학 교재 2장입니다. 요 방호장치에 대한 그러니까 위험성과 방호장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룰 거예요. 그때 또 더 세세한 내용은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1주차 마지막 차시 3차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강의 듣는 시간을요. 제가 토요일 날 9시 15분부터 제가 그 다음 주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까지 좀 그거를 확장해 놓으려고 해요. 최대한이 금요일까지잖아요. 여러분들 꼭 그 수업 시간에 아니면 토요일 날 영상 강의를 못 듣는다고 해도 그 다음 주라도 그 시간 내에는 꼭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출결에 문제가 없도록 또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과제는 제가 한번 내드릴 건데 그때는 여러분들 혹시 중간고사 때 그때 중간고사는 대면이니까 그때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또 필요하면 우리가 이 캠퍼스의 그 공지사항에 공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